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장 준비해보겠습니다. 체크인스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희 회사 두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하루 쉬고 왔더니 또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뭔가 좀 잊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지금부터 좀 다시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체크인 이슈에서 봐야 될 부분, 미국 증시는 산타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어떨까? 그동안에 워낙에 좀 우리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줘가지고 이번에 연말 흐름은 과연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벌써부터 좀 실망하시고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좀 더 이성적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증시가 따라갈 수 있을지. 특히나 또 우리 이분 날 미증시는 테슬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술주들 강세 흐름이 두드러졌습니다. 우리 증시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게 될까요? 먼저 김 이사님 의견을 알려주세요. 네, 최근 들어서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국내 증시에서 의미 있는 지수 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거의 외국인에 달려있죠. 외국인이 많이 팔면 많이 빠지고 외국인이 안 팔면 오르거나 버티고 이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 수급에 달려있는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지수의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국내 증시가 특별하게 강세를 보일 만한 이슈도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3거래일 남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강세로 이끌 만한 요인이라면 말씀해 주신 미증시의 급등 정도인데 연내내 미국 증시 급등한다고 해서 따라간 적도 별로 없고 하락할 때는 비교적 같이 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런 관점으로 밀어본다면 지금 우리 증시의 급등이 미국처럼 소위 M7 혹은 기술주 중심으로 나타날 개연성은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관점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수 관점에서는 전혀 기대할 게 없어 보이고 개별 종목단에서는 그나마 좀 기대할 게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기관 매수도 이 기계적인 매수, 인덱스를 따라가는 패시브형 매수는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개별 종목 따라서 이제 배당락이 다 날짜마다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지금 선물과 연동해서 들어오는 그런 거래는 이번 또 월말 배당락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기관 매수마저 둔화된다면 그나마 저가 매수로 버틸 수 있었던 하나의 또 매수꼬리가 사라지는 것이니까 물론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나마 밑에서 받쳐주고 있었던 대기 매수 하나가 좀 둔화되는 것만으로도 지수 탄력은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미국 시장이 급등했지만 지수에 대한 기대는 적고 개별 종목 대응 정도가 가능한 장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가기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역시나 좀 회의적인 시각이신데 김민주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산타랠리가 사실은 연말 마지막 거래일 5거래일과 연초에 한 2거래일 정도의 상승 구간으로 가는 것을 이제 산타랠리라고 보통 지칭을 합니다. 미국 증시는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저기서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인 모습들은 과열 신호를 좀 나타내고 있고 우려감도 혼재되고 있습니다. 단지 증시가 지금 떨어질 만한 그런 과열인데 미국 증시는 조정받을 만한 기류는 있느냐? 기류는 없어요. 지난번에 한 일주일 전에 장대 음봉이 좀 쏟아졌지만 역시나 미국 증시는 산타랠리로 가고 있단 말이죠. 결국 우리가 이제 연동관계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에서 이사님이 이제 언급해 주셨듯이 미국 증시가 장대 양봉 정도 뽑아 올리면 국내 증시가 살짝 기술적인 저점 리바운드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한 것보다는 지속성 부분이란 말이죠. 아직까지는 지속성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이 강달러 압력인 것 같은데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달러가 워낙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달러 인덱스의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정말 해석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강달러 압력이 일시적이다. 저처럼 좀 보는 이런 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압력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이미 혼재되어 있다는 거죠. 조금 더 풀이를 해보면 연준의 어떤 금리 통화 정책이 여튼 속도 조절론이 있지만 금리 인하 이외를 하지 않느냐. 이런 쪽과 연준의 스탠스도 결국은 바뀔 것이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정리해보면 강달러의 압력 일시적 그리고 지속적 압력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 1분기 이후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구정 이후에 점진적으로 저는 좀 내려온다고 보여집니다만은 단기적으로 1분기까지는 글쎄 이런 물음표가 좀 달리죠.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뭐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국내 증시는 산타랠리라고 지칭하기보다는 뭐 이미 이제 배당락을 앞두고 있고 뭐 배당 위주로 좀 편성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까지 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좀 평가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각국의 어떤 금리나 정책이죠. 각국의 금리나 정책과 미국과의 어떤 금리나 뭐 달러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괴리감이 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좁혀지지 않는 금리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차트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원달러 환율이 결국은 내려오지 않고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예측했던 범주 내입니다만은 1457원이란 말이죠. 전일 1460원까지 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뭐 1500원 이상에서는 큰 대안이 없습니다. 일단은 뭐 홀딩 전략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뭐 산타랠리보다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 아주 짧은 매매를 조금 접근하실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배당 위주로 어차피 뭐 단기적인 반등이라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든다면 배당 위주로 갈 것인지 이 두 가지의 선택지만 남아있다. 그러면 저의 결정은 뭐냐? 배당보다는 그래도 점진적으로 내년 1분기 이후에 결국은 원달러 환율이 좀 제자리로 돌아오는 뭐 크진 않겠습니다만은 1350원에 1400원 정도 사이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기술주 접근이 조금 더 우호적이지 않겠나 수익률 게임에서는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이 배당과 관련해서 일정의 변경이 좀 있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고배당주들이 이 연말 12월 결산법인이 연말에 배당락을 놓고 있습니다. 내일이 배당락이기 때문에 오늘이 어찌 보면 배당 막차거든요. 좀 전에 배당 얘기해 주셔서 요것만 좀 추가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배당 투자보다는 좀 기술주 위주의 투자가 낫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배당주 투자 지금 굳이 안 하는 게 낫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기술주 투자가 낫다고 김윤 전문가님 보시는 거세요? 네, 뭐 섹터 내에서 차별화 전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안 그래도 우리 뭐 시청자분들 또 개인 투자분들이 돈이 없으신데 뭐 추가 자금을 현금을 확보하신 분들이라면 문제가 없겠죠. 네. 단지 이제 이 배당 투자라든지 조금 필수 소비재 쪽으로 이제 선회했을 때 내가 손실난 부분만큼 만회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기관 투자자들하고 외국인 투자자 따끔한 충고를 하고 싶거든요. 이쪽은 뭐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여러 ETF에서 자금 유입이 좀 돼요. 우호적이란 말이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의 포트폴리오를 모두 다 정리하고 정말로 강달러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내년에 환율이 뭐 1,450원, 1,500원, 또 1,500원 이상에서 머무를 것이다. 이제 좀 포트폴리오를 바꿔보자. 저는 이거는 절대 찬동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계좌가 이미 이제 박살 날 텐데 그 손실분을 필수 소비재 종목도로 배당 종목도로 선회해서 과연 그만큼의 만회를 하고 기대 수익률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렇다면 일정 부분 좀 현금화 전략을 펼쳤을 때 내지는 또 일정 부분 손절을 조금 진행해서 현금을 확보했을 때 배당 위주가 맞느냐 기술주가 맞느냐 결국 거기 갔을 때 막힐 공산이 매우 높단 말이죠. 적어도 저의 스토리라인은 그렇습니다. 1분기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조금 내려올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거면 이제 선별적인 섹터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지만 기술주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보고 네. 특히 뭐 미국의 연말 기대주 같은 걸 좀 보게 되면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만은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올라가는 걸 좀 봤을 때 우리 증시도 그 정도의 저가 리바운드는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종목을 그러면 어떻게 좀 꼽아봐야 될 것인가? 연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연초까지 내다보면서 포트 내 종목을 편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대주 어떤 종목으로 보시는지 김 이사님? 네, 저는 일단 뭐 삼성전기가 최근에 뭐 기관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AI가 묻어 있는데 별로 반영하지 않은 종목라는 차원에서 삼성전기를 뭐 하나 주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난 주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이틀간 상한가 보이가 한 8% 마이너스 보일 때 SBS처럼 뭐 전혀 모멘텀도 없고 시장에 관심도 없고 전혀 이제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리포트 쏟아져 나오고 호재도 나오면서 뭐 주가가 급하게 좀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종목은 조금 봐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삼양식품이 뭐 최근 뭐 워낙 좋죠. 뭐 뉴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공장 얘기가 나오면서 뭐 삼양식품도 어떻게 보면 이 수출 쪽에 있어서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하나 더 생길 수 있다. 그다음에 국내에만 공장이 있었던 그 한계점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뭐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미 다 공장을 여기저기 깔아놓은 농심은 전혀 관심이 없을까라는 판단에서 농심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인 저평가는 뭐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농심, SBS, 삼성전기 정도를 저는 뭐 단기적으로 본다면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고 뭐 삼성전기는 뭐 아시다시피 뭐 다다음 주 정도에 있을 뭐 CES와 관련돼서도 모멘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단기 재료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많이 주셨는데 SBS가 좀 의외네요. 이 종목 단기 많이 올랐었는데 넷플릭스 모멘텀 많고 지금도 기대를 해도 된다라고 보세요? 네, 뭐 저는 이렇게 갑자기 거래가 살아난 종목이 뭐 기관 매수가 최근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이제 뭐 태양건설을 포함한 저평가 요인들을 최소한 좀 벗어내고 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계속 뭐 올라간다, 뭐 앞으로 뭐 추세가 바뀔 거다, 뭐 이 정도는 아니고요. 그걸 보려면 적어도 상반기 내 실적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넷플릭스로 갔을 때 효과가 정말 웨이브에 있을 때 뭐 두세 배 정도의 효과가 나는지를 확인해 봐야 그건 확인이 가능한 거고, 지금은 일단 주가가 밀렸고 관심이 없었던 그 이슈에서 다시 관심 종목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관심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직 확인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최근에 거래가 전혀 없다가 거래가 급증하면서 뭔가 기관 매수도 유입되고 있고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의 성과는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종목이네요. 삼성전기, SBS, 농심 이 정도 기대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의견은요? 네, 뭐 저는 아침 방송에 이제 미국 주식도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좋아요. 네, 네. 미국 주식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뭐 기술주 정도에서는 애플 정도를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통 쪽 뭐 기술주 이쪽에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세 종목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닷컴의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 또 크리스마스 등등이 끼어 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이제 상당히 잘 갔어요. 그 전까지. 12월 16일 날 눌림목 좀 조정을 받고 다시 단기 반등세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의 주제가 산타랠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연말 연초까지 좀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뽑는 부분인데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추세가 우상향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찌됐건 뭐 노장은 살아있다. 애플의 주가 모습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정말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중국 쪽에서 예전에 아이폰이 로열티 고객, 충성 고객들이 없다 지칭하고 뭐 매출 감소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애플의 주가는 220불부터 정말로 아름답게 올라왔거든요. 어느덧 258불입니다. 이런 걸 참 보게 되면 미국이라는 국가가 부럽기도 하고요. 미국 증시가 부럽기도 하고 애플의 위상은 대단하다. 그러면 뭐 신제품 출시가 있느냐 준비돼 있죠. 그리고 연말 쇼핑 시즌 판매 효과가 있고 뭐 기술주 쪽에서 뭐 엔비디아도 있습니다만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좋게 보는 이유는 최근에 거래량도 좀 동반이 되었지만 역시나 이제 내년 초에 나오는 온디바이스 AI 부분에 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보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판매 증가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기술주 중에서 랠리를 이어갈 거고 뭐 굳이 하나 더 붙인다면 아마존, 월마트들은 상당히 차트 모습이 좋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계속 우상향 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국내죠.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없느냐. 저도 이사님하고 정말 저도 좀 놀랐는데 삼성전기는 동일한 판단입니다. 이 시간에 뭐 그 개장 출연을 하면서 준비도 해왔었는데 일단 13만 원대 단기 저항이 좀 나왔는데 내년에 상당히 우호적이에요. 저는 하나 더 곁들여서 AI가 있는데 AI가 반영되지 않은 종목. 테슬라가 있는데 테슬라가 반영되지 않은 종목. 하나 더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테슬라 쪽에 납품이 있고 수주 계획이 조 단위로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인식이 박하죠. 그러면 지금 눌렀을 때 기회는 될 것이냐?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12만 원, 13만 원까지 조금 더 눌림목이 진행된다면 다시 한번 13만 원을 넘어서 크게 변곡점까지 안착은 못하겠지만 14만 원까지는 단기 반등이 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몇몇 종목 더 서두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나 뭐 CJ 제일제당 정도는 단기 반등이 5%에서 한 7, 8% 정도까지는 연초까지는 조금 더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 네. 섹터도 뭔가 좀 많이 겹칩니다. 두 분이 골라오신 종목이 김종윤 회사는 삼성전기, SBS 농심이었는데 지금 김민준 전문가는 삼성전기, 네이버, CJ제일제당 이렇게 연말 기대주로 꼽아주셨어요. 참고해 보시죠. 그러면 체크인 리포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골라온 세 가지 레포트는요. 먼저 NH투자증권의 예고된 파도, 이를 대비하는 전략, 예고된 파도가 뭘까요? 궁금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증권의 글로벌 타이어, 유럽 수요 급증, 타이어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신증권의 LG노텍 레포트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어떤 리포트를 볼까요? 네, 뭐 첫 번째 리포트는 잠시 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리포트를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글로벌 타이어가 5위.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 오리지널 이퀴먼트가 있고 그다음에 리플레이스먼트 이퀴먼트, RE 타이어가 있죠. 비율은 당연히 RE 타이어가 높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RE 타이어 쪽이 한 2대8 정도의 비율로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럽 쪽에서 5위 RE가 모두 회복되고 있는 게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5위 타이어는 둔화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RE 타이어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타이어 쪽에서 가장 유럽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는 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인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뭐 주가 약세가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강세 요인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4분기 실적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둔화될 수 있으나 둔화되는 것이지 지금 한국 타이어가 글로벌 타이어에서 거의 탑기어 수준의 이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한우 시스템 산 이후에 주가가 이제 큰 충격을 받고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나 한우 시스템도 서서히 회복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RE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타이어 쪽은 뭐 긍정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는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LG노텍은 뭐 긍정적인 이슈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내년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지금 아이폰 SE, 그다음에 아이폰 17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인데 이 얘기는 한 절반 정도만 믿으시죠. 왜냐하면 지금 LG노텍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아이폰 16에서 점유율을 잃었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17에서 갑자기 올라올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SE가 나오는 것 자체는 뭐 일정 부분 또 모멘텀이 될 수 있겠지만 광학솔루션과 애플에 너무 올인하고 있는 LG노텍은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애플에서 빠져나올수록 주가가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애플 이외에 다른 수요처를 잘 찾아내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고된 파도, 이를 대비하는 전략, 이 레포트를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궁금해요. 네, 1월 달에 이게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은 아니고요. 근데 우리 시장이 뭐 글로벌 시장의 영향을 당연히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조금만 흔들려도 같이 흔들리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준비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월 달에 뭐 주르륵 여러 가지 그 이벤트들이 계속 놓였다는 거죠. 초반에는 부채 한도 관련된 결제 시한이 또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말씀드렸던 CES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20일에는 트럼프 2기가 출발하면서 바로 11개 정도의 행정명령이 내려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FOMC도 또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줄줄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미국 증시도 봐야 할 건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준비된 그림,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밸류에이션이 역대 최고 수준, 밴드의 거의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금리는 레벨이 높아졌고 금리의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 증시는 뭐 올해 연말까지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올해 뭐 조정 보인다고 하더라도 연내 수익률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내년도에는 저 높은 밸류에이션과 저 높아진 이 채권의 변동성을 과연 하나도 소화하지 않고 계속 상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뭐 분할 매수 관점, 또 중국의 여러 가지 부양책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면서 뭐 분할 매수 관점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오히려 미국 쪽에는 굉장히 많이 주식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수익률도 나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반대로 이런 고밸류 시점, 그다음에 채권 금리가 높아진 시점, 그다음에 트럼프 2기가 들어오면서 정책이 바뀌는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느냐 해서 종목 교체를 위해서라도 미국 증시도 일정 부분에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이 필요하고 국내 증시 측면에서도 일단
이런 변동성들을 어떻게 잘 소화하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리포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증시가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올해 퍼포먼스 너무 좋았는데요. 내년에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레포트를 봤는데 이 예고된 파도라는 게 현재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레벨대, 이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미국의 채권금리 이 부분을 두 가지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레포트 안에서는 넘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김 이사님 의견은 약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좀 수익 나신 분들은 약간 챙겨 놓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드렸습니다. 세컨 리포트 알아봤고요. 다음 체크인 빅데이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빅데이터 종목으로 가져오셨어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올 한해는 좀 조용했습니다. 이름값 대비로 잠잠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내년에는 좀 다른 흐름을 나타낼 것인지, 지금 셀트리온을 둘러싸고 있는 데이터들 좀 어떻게 나오나요? 네, 뭐 일단 일라이릴리 차트와 존슨 앤드 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미국의 어떤 제약 바이오 또 빅파마들도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하단 지지 부분까지 내려온 이유인데, 일단 뭐 하단 지지력 테스트는 차지하고요. 내려온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강달러 기조가 좀 한몫했겠죠. 이 부분은 뭐 연준의 기조는 아닙니다만은 강달러 현상이라고 부르는 게 적합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쓸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채찍 효과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내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 빅파마들은 괜찮을 것이냐. 저는 뭐 금리 통화 정책에 관한 어떤 속도 조절론이 있습니다면은 몇몇 종목들은 그래도 조금 우호적이지 않겠나. 그 안에서 셀트리온, 녹십자, SK바이오팜은 내년에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셀트리온을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갔다가 16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결국은 20만 원 언저리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는 저력을 보여줬거든요. 사실상 지금 이런 종목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있느냐,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녹십자죠. 녹십자 주가 차트 모습을 보시면 녹십자는 정말로 좀 13만 원대에서 올라온 게 의외다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의외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내년 시장에 지금 미국 시장에 진출로로 확보해낸 기업들 중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또 임상 파이프라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녹십자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셀트리온인데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오늘 셀트리온을 좀 준비해봤는데, 지속적으로 뭐 중장기 보유 전략은 드리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을 좀 봤을 때 진펜트라가 상당히 화두였는데 이 부분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단지 그러면 셀트리온의 다른 임상 파이프라인이나 적응증 확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적응증 확대 치료제의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3개, 그리고 암 쪽으로도 3개, 그리고 이제 결국 램시마 있으시죠. 뭐 진펜트라, 미국의 FDA 신약 허가, 그리고 PBM 등재, 3대 PBM 등재된 처방전들인데 거의 90%를 장악했단 말이죠. 셀트리온 환경은 상당히 우호적이에요. 이제 발목을 잡는 요소는 현재 금리 통화 정책의 속도 조절로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펀더멘탈 쪽으로는 약간의 변화가 생겼어요. 셀트리온 자체 문제는 아니지만 거시 환경 쪽으로 봤을 때 문제는 지금 19만 4천 원에서 조금 더 박스권 상단을 넘어서 넘어갈 수 있느냐. 박스권 상단이 셀트리온의 주봉 모습을 보시겠습니다만은 지금 21만 원에서 22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돌덩이를 박아놨어요. 21만 원 언저리만 가게 되면 여지없이 지금 올해 8월에도 바로 내려갔고요. 올해 지금 9월 27일에도 그 언저리로 가니까 또 내려갔거든요. 이번에 다시 그 언저리로 올라오는데 돌파 여부가 가능할 것이냐. 결국은 이제 아날로그적으로 뭐 기술적 분석을 하고 빅데이터의 교집합 요소를 찾아보니 안타깝게도 이번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중장기 이제 끌고 가시는 분들은 펀더멘탈 문제 자체는 없어요. 금리 통화 정책 문제만 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결국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언저리에 가게 되면. 그러면 뭐 조금 더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셀트리온은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시간이 참 중요하죠. 그러면 지금 이제 빅데이터가 나갈 텐데, 뭐 최근에 단기적으로 잡았을 때 좋은 국면으로 가는 것이 이 가격 레인지 범위에서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인데, 오늘 제가 2개월치까지의 기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기술적 분석을 해봤는데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나왔던 자료와 최대치 맥시멈이 22만 원까지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으로는 셀트리온의 22만 원을 강하게 넘어갈 수 없다. 결국은 지난번 저항 라인 구간에서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개장 방송이니까 매매 쪽에서 단기 손절가는 드렸습니다만은 보유하신 분들도 이제는 21만 원에서 22만 원 레인지 범위에 왔을 때는 차익 실현을 매매 쪽은 염두하셔야 되고, 중장기 가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중을 좀 늘렸다 줄였다는 이런 좀 해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단기적인 접근 가격은 뭐 19만 2천 원에서 19만 5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18만 5천 원이 부러지게 되면 21만에 도달할 수 있는 동력은 약해진 데까지 분명히 정리를 좀 해드리고, 이 표로 나가는 매매에 대한 접근 포인트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거래량과 거래 대금으로는 돌파가 어렵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뭐 팁을 좀 드린다면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동반되었을 때 강하게 22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3거래일 연속 250만 주에서 300만 주는 동반이 돼야지만 돌파할 수 있다는 것까지 뭐 추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빅데이터로 소개해드리는 종목은 지금 좋습니다. 무조건 사세요. 이렇게 강력 매수를 외치는 종목군들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모아봤을 때 지금 중요하게 여러분들께 드릴 시사점이 있는 부분을 숫자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건데요. 셀트리온입니다. 이 종목이 22만 원을 현재 거래량 가지고는 넘어서기가 힘들다. 이 부분도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관점으로 보실 때는 목표 주가를 좀 짧게 20만 5천 원이 1차 목표가고요. 2차로는 21만 1,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대응하시는 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체크인스탁이었습니다.